진짜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이거 내가 알던 한국 맞아? 우리랑은 완전 다른 세계네. 안녕하세요. 저는 CNN의 베테랑 프로듀서 앨리슨 리처드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처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시아는 물론이고 여러 대륙의 수많은 나라들을 취재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은 그냥 또 하나의 작은 아시아 국가라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조금 달랐습니다. 상사가 이번엔 한국의 성공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맡아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굳이 한국에 가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상사의 권유에 마지못해 수락하고 준비를 시작하면서도 저는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한국,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아시아의 또 다른 나라 아닌가. K-팝이나 한류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그것도 미국의 유행 문화처럼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편견이 있던 저였기에 오히려 저는 이번 프로젝트가 그저 또 하나의 출장이겠지라며 제 일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휩싸였죠.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제 첫 출발지는 서울이었어요. 밤에 도착한 저는 숙소로 향하던 길에 차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빛으로 가득 찬 도시,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건물들, 밤인데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거리에 활기찬 사람들, 그 모습은 제가 상상하던 작은 아시아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단지 화려한 겉모습이겠거니 했지만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현대적인 풍경과 철저하게 정비된 교통 시스템을 보며 이 나라는 정말 내가 알던 그 한국이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거리 곳곳에서 보이는 디지털 간판과 전자 결제 시스템, 곳곳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까지 한국은 이미 완전히 디지털화된 사회였죠. 저는 미국에서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그 편리함과 첨단 기술의 힘을 피부로 체감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교통 시스템은 제게 또 한 번 큰 충격을 안겨줬어요. 한국의 지하철을 처음 타본 날이었는데 그 경험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열차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깨끗하게 유지된 내부 공간, 심지어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더군요. 승객들은 서로에게 큰 소리를 내거나 방해하지 않고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하철을 다녀봤지만 이토록 질서 정연하고 편리하며 모든 것이 준비된 곳은 처음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에서도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있더군요. 지하철에서 환승을 하려다가 길을 잃었을 때 곁에 있던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저에게 길을 알려주셨던 장면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라는 서툰 한국어를 내뱉었죠. 할머니는 미소로 답해주셨고 저는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한 가지, 한국에서의 편의점 문화도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호텔 근처에서 밝게 빛나는 편의점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스낵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경험한 것은 단지 가게 이상이었죠. 편의점 안에는 즉석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작은 조리 코너가 있었고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각자 음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복사, 팩스, 공공요금 납부, 택배 발송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편의점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일종의 작은 생활 공간이었어요.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나는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인들은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을 잘 아는구나. 편의점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며 잠시 쉬는 직장인들을 보며 이 작은 공간이 그들에게 단순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닌 삶의 여유를 제공하는 쉼터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점차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기존의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반짝이는 외관이나 유명한 대중문화만이 아닌 일상 속에서도 사람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담긴 나라였어요. 저는 이제 이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의 이런 일상적이지만 놀라운 장면들을 담아내고 싶다는 열망을 느끼기 시작했죠.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나 첨단 기술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일상과 공동체 정신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며칠 만에 이렇게 깊은 인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그저 또 하나의 아시아 국가였지만 이제 저는 이곳에서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가치와 진정한 성공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앞으로 남은 여정 동안 저는 한국에 숨겨진 진면모를 깊이 탐구하고 그 매력을 전 세계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서울에서의 첫인상에 깊은 충격을 받은 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단순히 첨단 기술과 도시의 세련된 외관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일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다큐멘터리 촬영팀과 함께 한국의 다양한 산업과 문화를 체험하며 하나씩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될수록 이곳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됐죠. 이곳에서 체험한 것은 예상 외의 놀라운 그 자체였어요.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K-팝 연습생들이 훈련하는 연습실이었습니다. K-팝은 이미 미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저 트렌디한 아시아 팝 정도로만 여겼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습실에서 만난 연습생들은 저의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이들은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로 매일 12시간 이상 춤과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만난 한 연습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연습생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고 있습니다. 언젠가 무대에서 팬들과 만나는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요. 이들의 눈빛은 단순히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을 넘어 자신이 속한 그룹과 팬들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을 담고 있었어요. 그들의 훈련 과정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함께 성공을 이루기 위해 돕는 팀워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연대감과 협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한국의 IT 산업 중심지인 판교였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이곳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과 AI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한국의 기술 혁신을 이끌어가는 심장부였죠. 저는 AI와 데이터 기반 의료 기술 연구하는 한 스타트업을 방문했어요. 인터뷰에서 그 회사의 창업자는 한국은 뛰어난 인터넷 인프라와 빠른 정보 기술 발달 덕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개발하는 의료 AI 시스템은 병원뿐 아니라 편의점, 심지어 작은 동네 병원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요. 한국은 단지 경제적 성장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그 성장의 과실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보며 저는 한국의 발전이 단지 경제적 수치나 세계적인 브랜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둘러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여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취재하면서 이 도시가 단순히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지 알게 됐죠. 예를 들어 서울에는 도시 전역에 CCTV와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이 언제든지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서울의 밤은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촬영을 마치고 늦은 밤 숙소로 돌아갈 때도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안전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이유죠. 제가 느낀 서울의 밤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안전했고 기술이 단지 보여주기식이 아닌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데 실제로 기여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게 한국에서의 경험은 일종의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기술은 사람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며 도시의 모든 시스템이 사람들의 편안함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모습은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나라와도 달랐어요.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선 따뜻함과 효율성이 공존하는 사회. 한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성공의 이면에는 이런 숨은 가치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담고자 결심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저 화려한 첨단 도시를 담는 것만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인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일상과 그 안에서 숨쉬는 진정한 공동체 정신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졌어요.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점점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쌓여가는 것을 느낍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지 경제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 사람을 생각하는 세심한 배려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로 함께 잘 살기를 목표로 하는 사회였고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진정한 비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매력을 카메라에 담아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성공 비결을 진솔하게 전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경제 성장 이면에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문화와 그들이 공유하는 공동체 정신이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 나라의 성공 비결이 단순한 기술적, 경제적 발전이 아니라 사람들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진 것임을 담아내기로 결심했죠.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사에서 다큐멘터리 초안 영상을 보내고 나자 예상치 못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상사와의 화상회의에서 본사 측에서 한국의 긍정적인 면만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문제점도 함께 보여줘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즉, 밝은 면만 다루지 말고 자극적인 요소도 추가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저는 그 순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본 한국은 상상 이상으로 안전하고 친절하며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쉬는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본사의 요청대로라면 자극적인 장면을 위해 일부러 문제점을 부각해야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선 두 가지 목소리가 엇갈렸어요. 편집 방향을 바꿔서 자극적인 요소를 넣는 게 나을까? 그래야 다큐멘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과 아니다. 내가 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전하는 게 맞아. 한국 사람들의 진솔한 모습을 왜곡하지 말아야 해라는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에 빠져있던 어느 날 한국인들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저와 촬영팀이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그곳은 IT화하는 거리가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고 많은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죠. 우리는 그곳에서 전통적인 한국 농촌 생활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촬영 도중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준비물을 챙기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져 발목을 삐끗하고 말았던 겁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주변에 있던 마을 주민들이 빠르게 다가와 저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할머니는 저를 부축해 주면서 다른 마을 주민에게 저 사람 데리고 바로 병원에 가야겠어 라고 말하셨죠. 그들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그저 다친 사람으로서 따뜻하게 챙겨주었습니다. 곧바로 근처 보건소로 이동할 수 있었고 현지 의료진은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것을 알고 최대한 쉽게 설명해주며 응급처치를 해주었어요. 이때 저는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그저 서울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시골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또한 제가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더니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이런 거 고마워할 일 아니에요. 우리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해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가 무엇인지 그 깊은 의미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한국의 진정성을 왜곡하지 않고 이 나라의 진실한 모습 그대로 전하리라는 결심이었죠. 마침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촬영을 위해 한국의 한 전통 명절에 초대받은 한국 가정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부모, 부모, 손자까지 여러 세대가 모여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서로의 안부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저와 촬영팀은 그들의 일상 속에 조심스럽게 녹아들며 한국인들이 가족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전통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지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조부모님이 손자들에게 한국 전통을 가르치는 장면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복을 입고 정성스레 송편을 빚는 아이들을 보며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에 한국의 전통과 가족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며 가정을 중심으로 연대감을 나누는 모습에서 한국 사회가 가진 강한 공동체 의식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은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나라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촬영이 끝난 뒤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니 제 머릿속은 수많은 감정과 깨달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배려심 깊은 할머니, K-팝 연습생들의 눈빛, 그리고 명절을 함께하는 한국 가족들의 따뜻한 모습까지 한국에서 만난 모든 이들이 제게 삶의 다른 방식을 보여주었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비결은 단지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만이 아니라 그 모든 성과의 밑바탕에 깔린 공동체 정신과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정의라는 독특한 문화에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본사로부터 받은 압박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극적인 장면을 넣기 위해 한국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은 이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한 저 자신에게도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인들의 진정성과 협력,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일상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진실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마무리하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움을 얻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발전된 경제와 기술만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공동체 정신, 그리고 타인을 위한 배려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나라였죠.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진정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람 중심의 문화와 서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 있다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제 카메라를 끄고 조용히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이 도시의 밤은 제게 특별한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다큐멘터리의 최종 편집과 본사에 제출하는 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단순히 부자 나라가 아닌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제시하는 귀감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성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다큐멘터리가 세상에 공개될 순간을 기다리며 저는 한국에서의 진정한 깨달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다큐멘터리 한국의 성공 비밀이 CNN을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본사 사무실에서 편집된 최종 영상을 보며 마음속의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을 통해 깨달은 그 깊은 진정성을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을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죠. 사실 이 다큐멘터리는 그저 또 하나의 뉴스 콘텐츠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이 녹아든 하나의 고백이자 특별한 작품이었어요.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전 세계에서 엄청난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다큐멘터리에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마저 이 영상을 보고 한국이 이런 나라였다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정한 가치가 이곳에 있다니 라며 감탄하는 댓글을 남겼어요.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처럼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우리도 한국의 공공 서비스와 사회적 연대감을 본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시청자들 중 상당수는 한국의 안전한 사회와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사람 간의 배려심을 깊이 감동적으로 받아들였고, 특히 이런 나라도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미국에서조차 해결하기 힘든 범죄 문제와 사회적 갈등 속에서 한국의 일상적인 배려와 공공의식을 접한 그들은 마치 희망을 본 듯 했습니다. 그날 밤 CNN의 웹사이트와 SNS 채널은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문의로 폭주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젊은이들,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정치인과 학자들, 그리고 한국의 가족 중심적인 공동체 문화를 연구하고 싶다는 사회학자들까지 모두가 한국을 모델로 삼아 자신들의 사회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죠. 며칠 후 저는 한국 다큐멘터리에 대한 반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상사와 동료들 역시 예상치 못한 열띤 반응에 놀라고 있었고, 본사에서는 한국 다큐멘터리를 두고 추가 방송 요청이 이어졌어요. 상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미국의 한 고등학교 교사였고 다큐멘터리를 수업 자료로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어요. 그녀는 이메일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공동체 정신과 배려심에 대해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질 것 같아요. 한국의 모습은 그저 경제적 성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따뜻함이 기술과 맞물려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가슴 깊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저의 진심이 닿은 것 같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단순히 한 국가의 성공 사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가치와 지혜를 전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 이후 한국 다큐멘터리는 여러 나라의 정부와 학계에서 폭넓게 회자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는 한국의 공공교통 시스템과
도시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연구가 시작되었고, 몇몇 유럽 국가에서도 한국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 전문가들과 협력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다큐멘터리의 일환으로 보여준 한국의 편의점 문화는 예상 밖의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소가 아니라 생활의 편리함을 극대화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점은 여러 나라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는 한국의 편의점 운영 방식을 도입해보자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몇몇 기업들은 한국식 편의점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마친 뒤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한국의 감동을 받은 걸까? 단지 경제적 성장이 전부가 아니었다면 그 이면에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매료시켰을까? 제가 느낀 감동은 단순히 한국이 잘 사는 나라라는 점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감명받은 것은 그들이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과 그 속에 깃든 따뜻함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기술과 편리함이 단지 경제적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닌 사람을 위한 도구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배려를 보여준 할머니,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모습,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서로 연결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그들의 일상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가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한국 다큐멘터리의 반응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위해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따뜻했던 순간들, 그리고 처음 깨달았던 한국 사회의 가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큐멘터리 내내 제게 한 가지를 일깨워 주었죠. 바로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삶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작은 편의점에서부터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가족과 이웃 간의 관계까지 사람을 위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단순히 하나의 국가로서가 아닌 세계가 배워야 할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한국에 대한 연구를 지속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한국의 이야기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한 두 번째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전통과 문화, 그리고 한국인들의 삶 속에서 녹아있는 철학과 정신을 더 깊이 탐구해 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한국을 단지 경제적 성장의 모델이 아닌 삶의 지혜와 사람을 위한 배려가 깃든 나라로 바라보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알리고 싶었어요. 다큐멘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과 관련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저희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문화와 가치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제게 함께 사는 것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고 이 진정한 가치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협력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로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며 카메라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났지만 제 마음속 한국에 대한 존경과 감동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전 세계 시청자들과 함께 한국에서 느낀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그 가치를 전파하는 데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